네, 반갑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장이 되게 지루합니다. 지루한 장세. 일단은 뭐 상승 출발해서 분위기 좋은가 싶었는데 다시 또 끌려 내려오고 있죠. 자,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문제의 가장 큰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겠죠. 연기금이 이제 지난주 기금회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 이야기가 무색할 만큼 바로 또 순매도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늘린 거 맞니? 네, 맞긴 맞아? 이렇게 또 되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지금, LG화학이 아니죠. LG배터리가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2조 원, 일단 현금 1조에 로열티 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호재인가?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한 중소형주 장세.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플러스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에 올라와서 이제 살짝 꺾어지는 거,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 정도 꺾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항이 나타나고 돌파,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지금 모든 시장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흐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코스피에게만 국한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같이 들어간다라면 시장에 대한 문제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만 들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선가는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어디선가는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쪽 역시 중소형주 쪽의 강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까지 이제 한 6포인트밖에 안 남았죠. 막 0.5%만 더 올라가면은 1000포인트 넘어가는데, 자,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과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과매수가 이제 뭐 지금 시작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라면 여기서의 부담감들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요. 코스피가 문제예요. 코스피가 문제인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수급이겠죠. 그래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연기금 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 연기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받아주면은 괜찮아요. 근데 받아주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외국인이 더 앞장서서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이든지 전기전자 이런 쪽 다 밀리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아침에 떴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쭉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에게는 더 큰 호재가 되겠죠. 근데 LG화학 입장에서는 원래 3조 원이 깎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1조 원 얘기했다가 2조가 됐는데 이것도 악재 아닙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1조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LG 배터리 쪽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덜 받는다는 건 일단 악재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게는 나쁘지 않아, 쏘쏘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LG화학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일단 합의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배터리 쪽 다 안 좋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도 다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아차 조금 이제 부합 수준이긴 한데 무너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외국인들. 자, 지금 업종별 상황 살펴보시면 매도가 제조업,
대형주 시가총액들 전기전자 엄청 팔고 있습니다. 살 때는 조금밖에 안 샀는데 팔 때는 무지하게 팔아요. 그 다음에 화학주 팔고 있고요. 배터리 쪽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지금 기관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매도가 200억 밖에 되지 않지만 순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도가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는 것보다도 더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 이게 전기전자 쪽에 나오는 부담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지 않으실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116억 원 순매수.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연기금이 정말로 비중을 늘리는 거 맞아? 매도 멈추는 거 맞아? 맞을 것 같아요.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대형주로 들어온다고는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나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산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팔고 싶은 건 계속 팔 거야. 대신에 안 올라간 것들,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살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계는 일단은 매도가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까지 팔고 있었던 종목들에서 매도를 멈추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만큼 내가 다른 쪽에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주식에 대한 비중이니까. 그러면 그 반대적인 개념에서는 연기금들이 다른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부분을 하면 퍼즐이 딱 맞춰서 굴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연기금 쪽에서도 뭐 기대감을 걸었거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연기금 매도가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면서 부담감을 계속 주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런데 자꾸 중소형주는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급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내 계좌는 안 올라가는데 저쪽에서는 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 상승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니까 부담감이 자꾸 생기게 되고 조급한 마음에 또 옮겨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상승해버렸다 그러면은 종목들을 따라갔을 때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연기금과 한번 볼게요. 뭘 팔고 있을까요? 안 봐도 뭐 뻔하겠죠. SK이노베이션은 사고 있지만 기아차, 현대차 쪽에서 같이 사고 있는 연기금들이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고 있다는 게 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MM도 좀 사고 있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SDI 팔고 있고요. 하이닉스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다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특징적인 거는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좀 자꾸 떨어지면서 단기 조정에 대한 포지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정도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의 총계를 보게 된다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해요. 뭐 전기전자, 배터리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역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거 갈게요. 외국인 거 보시면 LG화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팔고 있어요. 조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바로 냅다 파는 모습이고요. SDI 팔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더 확장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동안 매수를 계속 유지해 줬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들어왔었던 매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조금이긴 합니다만, 사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데, 글쎄요, 라고 생각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조정들은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데 뭐 주로 이제 대형주들은 꾸준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 그냥 답답한 형태의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 테마주들 잘 보시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진 기업이나 이제 어제 그 지난 주말에 올랐던 게 이제 조광 페인트 이런 정도인데 단계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조정 들어가는 거 일반적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흐름도 그냥 유지해 나가시면 괜찮은 부분들이고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걱정을 준다거나 부담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월급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국전력, 그 다음에 한국앤컴퍼니,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 뭐 이런 정도인데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거 없겠죠. 매수 포인트 잘 나오고 있고요. 괜찮은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저가주들 그 저출산 관련한 종목에서 이제 이런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보합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진행되는 모습, 신고가 나오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수산중공업도 지금 약간 정책적인 수혜주를 엮이는 것 같아요. 중장비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엮이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주가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라가시는 건 조금 애매하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뭐 수익률이 30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과매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상황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가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연기금들이 조금 현명할 수도 있는 게 대형주, 지금 저쪽에서 뭐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도 있겠고 많이 올라와서 타익 실현도 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올라갔거나 정책적인 수혜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은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포지션은 상승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매 동향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 꼭 잘 읽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책 테마주들은 오르락내리락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천천히 들고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후 상황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